네, 국고처 사부를 진행할 송관종입니다. 춘내 분사춘. 봄은 왔지만 봄이 오지 않았다. 요즘 장세에 딱 들어맞는 한자성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멈출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고수익을 내는 방법이 뭔가? 그 부분을 오늘 국고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국고처 가장 안전하면서 다음 주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 흐름이 약간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투자는 계속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이 쉬어갈 때 이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하나씩, 두 개씩 올라오고 있고, 물론 이제 테마주들이 뭐 하루천하, 3일천하로 끝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는 또 계속 생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움직이는 이슈와 재료 먹음 종목을 공략을 하고, 또 앞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가 이제 스타트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전략을 짜보려면 미증시 움직임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대형 IB들은 일단 글로벌 시장 그리고 유망 섹터 발굴하고 종목으로 접근하는 이런 흐름이죠. 자, 트럼프가 관세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증시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어요. 왜 반등이 나왔을까요? 파월이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에서 주최하는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2%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노동시장이 약간 일시적으로 안 좋아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파월이 이런 발언을 하니까 소비가 좀 약화되고 또 인플레이션도 약간 우려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괜찮네. 좋아. 그렇다면 지금 많이 싸졌으니까 저점 매수를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지금 테크니컬적으로 보면 여기가 241선인데 241선에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죠. 뭐 그렇다면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발표했던 고용지표는 세 가지만 보시라고 했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실업률,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근데 어제 발표됐던 것은 시장 예상치가 16만 명인데 15만 1,000명, 약간 둔화됐죠. 실업률은 4.0% 이상했는데 4.1%로 늘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고용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자, 이게 꼭 나쁜 재료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만 시장이 침체되면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가지고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는 일단 CPI나 PPI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CPI나 PPI는 대체적으로 보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가는 좀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팥죽 긋듯이 끓고 있는데, 트럼프가 과연 뭐 멕시코 관세 올린다고 했다, 또 안 올린다 했다, 유예한다고 했다,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분간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제가 이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 음봉이 하나 떨어지게 되면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걸린다. 그럼 앞으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한 2주 내지 3주 정도는 기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반등을 시도했다가 CPI나 이게 좀 커질 수 있고 시장의 비호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약간 눌러주고, 그러다가 뭐 반등도 나오고 해서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이렇게 거치면서 한 2, 3주를 진행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요? 우리 정우 캐스터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관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 좀 이런 식의 어떤 업종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오, 좋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최근에 이제 미증시 불확실성도 커지고 우리 시장도 좋지 않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음봉이 떨어졌을 때 우리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주봉도 보여드리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대신 반등이 나오도 제한적이죠. 자, 우리가 미증시가 계속 쏟아지는데 우리가 양봉이 나왔던 건 뭐냐면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기조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가만히 있어도 한 차손 안 당하네? 좋아, 그럼 저점 매수를 해보자. 그래서 싸진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로는 못 올라가지만 저가 매수는 들어온다. 자, 그럼 이제 대형주들이 일단은 움직인단 말이죠.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근데 지수의 탄력이 둔화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주나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원전 생태계가 붕괴돼서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전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양자 기술이나 이쪽에 이제 중국이 미국을 잡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건단 말이에요. 펀드도 설립하고 그렇게 되면 양자컴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좀 좋고 원전주도 좀 좋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K조선 그동안에는 시장의 뒤안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승의 날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좋고 방산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은 국제 정세에 따라서 움직임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쉬어갈 때 또 관세에 자유롭지 못한 이게 자동차가 쉬어갈 때 그때 이제 바이오가 움직임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정치 테마 이런 종목들도 두루두루 좋죠. 그래서 약세장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섹터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섹터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몇 가지만 꼭 찝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에 그 대표님께서 로제가 이상형이라고 막 외치고 다니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로제 또 로봇주와 재건주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해도 조금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증시를 이제 살펴보면 예전에 뭐 차화정, 전차 군단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장원영, 그다음 지수, 로제 이렇게 띄워놓고 저의 이상형은 흰머리도 희끗희끗 나고 약간 옆구리살도 있고 팔뚝도 굽고 이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성분들을 좋아하는데 굳이 그 젊은 친구들 중에서 이상형을 찾아라 그러면 제가 로제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로봇주,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시장의 중심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로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로봇주도 떴고 아파트도 떴죠. 그래서 제가 신기를 한번 발휘해서 한번 찍어드립니까? 좋아요. 그럼 저는 올해 주도주는 뭐가 될 거냐? 네. 우리 캐스터가 될 것 같은데요. 저요? 그렇죠. 이정우. 네. 이정우. 저는 올해 주도주는 이종화 될 것 같아요. 어머. 자, 바이오의 이, 정책 테마의 정,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우. 그래서 이정우가 올해 대세가 되고 주도주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정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정책 테마주. 우리가 이제 경제방송에서 정치 테마주를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금기사항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움직이면 가야죠. 그래서 저는 정치 테마보다는 정책 테마로 가는 게 좋다. 자,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구속이 취소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당연히 항소를 하려고 하겠죠. 그것은 탄핵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자, 다만 이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움직이는 테마를 잘 분석을 해서 공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어떨까요? 장미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때 뭐 인맥주라고 하면 이재명 관련주나 기타 대선 주자들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기각이 된다면 그때는 뭐 여당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라고 칭하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건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지율이 아주 높은 이재명 관련주를 주로 보면 좋겠죠. 인맥주에서는. 그렇지만 정책주로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 그러면 원전주나 자원개발주, 대통령,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이겠죠.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북극 항로 관련주나 기타 뭐 민생을 살리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저출산 관련주나.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부산시장하고 뭐 해당 한 20-30분에 끝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때 북극 항로 개척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극 항로 개척은 기존에 뭐 이재명 대표만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민주당의 어떤 근간이 되었던 거죠.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북극 항로를 개척해서 동북아의 맹주가 되자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번에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재명 대표는 북극 항로 개척에 보폭을 높이고 있을까요? 자, 북극 항로라는 건 뭐예요? 기존의 항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수에즈 해협을 가는 요 경로보다는 이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베링해를 거쳐서 북극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요 경로로 갈 때 훨씬 더 운송 거리가 단축이 되죠. 운송 비용도 당연히 단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빙하가 많이 높겠죠. 그래서 기존의 항로보다도 훨씬 더 거리가 단축이 되는 북극 항로는 시대 발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트럼프도 영토 야욕을 펼치고 있고 우리도 성장률 저조한 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이죠. 자, 그럼 지금 누가 관장을 할까요? 공해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관장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러시아가 세빙선 6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3척을 여기 북극에 투입해가지고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나가는 배들 세빙선으로 얼음을 깨주고 그 다음에 통행료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그 빙하가 많이 녹았단 말이에요. 그럼 세빙선의 투입이 좀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35% 이상의 물동량이 이쪽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단지 그런 부분만 긍정적일까요? 또 안보 면에서도 좋다는 이야기죠. 저쪽 기존의 항로로 가면 뭐 예멘이나 소말리아 이런 쪽에 후티 반군이나 이런 쪽에서 자꾸 해적 짓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추운 데 와가지고 해적질을 할 일은 만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 보장에도 자유롭고, 자, 이런 것 때문에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단지 이재명 대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근간이고 또 앞으로 우리 성장을 위해서도 북극 항로의 개척은 필수적이다. 자,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가장 이득을 얻는 기업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중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쪽을 밀고 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직도 빙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뭐 세빙선도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다 항만도 개설해야죠. 여러 가지 통신선도 해야죠. 자, 지금 스타링크가 이쪽에 가 있을까요? 북위 60도 이북에는 전파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이쪽에는 아직 스타링크가 안 가 있죠. 또 범용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스타링크나 이런 위성들이 곳곳에 배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위성 관련주들도 올라갈 수 있죠. 자, 테슬라가 아니죠.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가 아니죠. 테슬라가 또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스타링크, 이런 위성 쪽에도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다시 한번 테슬라를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자금줄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진정한 주의주는 뭘까요? 조선주들. 자, 조선주들은 일단 세빙선을 투입하게 되면 뭐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고 또 거기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조선주들이 좋은데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2030년도에는 저 얼음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때 세빙선 필요하지 않는데 조선주 올라갈까? 올라가죠.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야 북극 항로 좋네, 싸지고 거리도 단축되고 좋아, 그러면 우리 모두들 배를 끌고 저쪽으로 가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선주들의 움직임은 좀 더 세빙선이 필요하든 안 필요하지 않든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롭게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물류주들. 자, 물류주들은 앞으로 이제 혹한이 진행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다가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항만도 필요하고, 또 항만이 들어서게 되면 그때 도시도 또 건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특히 이제 우리 국내 그동안 잠잠했던 동방이나 뭐 KCTC나 이런 물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은 흐름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대신 이제 거래량이 좀 적어요. 그러나 바닥권이기 때문에 모아가면 남들이 슈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 좀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어떨까요? 안 올라갈까요? 자, 그린란드를 바라보는 트럼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트럼프가 왜 저렇게 그린란드를 그윽하게 쳐다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 아니면 밤하늘을 수놓은 오로라가 너무 매혹적이어서? 바로 그린란드에는 많은 광물이 지금 내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또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운송로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린란드, 미국, 유럽을 잇는 최적의 운송로, 바로 여기에 북극 항로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양토야를 부리는 이유는 뭐냐면 서부 개척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재선을 도전하고 중간선거에 또는 제3회 대선에 3선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영토 야역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이런 영토 야역과 또 어떤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움직임,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우 캐스터는 어때요? 네. 보니까 이런 이제 북극 항로 관련주들이 잘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뭐 북극 항로 개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그린란드 매입이랑 좀 서로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매입과 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바라보는 쪽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어디입니까? 같이 바라보는 게 요 칠판이잖아요. 그렇듯이 서로의 위치는 다르지만 바라보는 건 똑같다. 그래서 트럼프의 영토 야욕,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대표의 어떤 개발, 요걸 통해서 우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 이게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린란드 쪽의 개발, 그리고 북극 항로, 이게 일맥상통이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는 앞으로 꿈꾸는 것은 삼선을 위해서는 요건 것 같아요. 삼선을 위해서는 바로 노벨상. 이거 노벨상 수상하게 되면 이제 삼선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를 탐낼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약간 좀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나왔죠. 야, 우리 3년 동안 전쟁 묵자 대줬는데 너 이번에 그 평화 오게 되면 굳이 광물 우리가 좀 개발하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젤렌스키는 아니 좋아요, 저 그거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나토에 가입시켜주거나 아니면 미군이 좀 주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러시아가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사실은 뭐 결례 이런 걸 외교적으로 떠나서 어쨌든 힘이 없는 쪽에서 힘이 있는 쪽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회동을 하고 나서 힘든 이제 젤렌스키는 유럽에서 이제 부르죠. 야, 그럼 이리 와봐, 우리가 같이 회의해가지고 뭔가 준비를 해보자 해가지고 하면서, 야, 미국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과거에 대서양주의를 표방했던 미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보 자국론이 대두가 되죠. 그래서 핵 우산론을 지금 이제 유럽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자, 우리 국방비를 좀 늘려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토를 좀 강화시키고 또 이쪽에 유럽 연합군을 좀 주둔해 시켜보자.
이런 이제 재무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젤렌스키는 이제 이렇게 유럽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젤렌스키는 이제 회담하고 나서 내가 너무했구나 생각 때문에 다시 회담에 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강공 모드로 선회를 하게 됩니다. 좋아,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해가지고 좋아 그러면 너 옛날에 조사해 보니까 비자금 문제도 있던데 요거 한번 건드려 볼까? 그리고 이제 직접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메시지를 이제 야당 대표하고 이제 비밀 회동을 합니다. 아이 큰일 났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드론이나 이런 걸로 이제 타격을 하기 때문인데 전장을 누비는 우크라이나 드론, 스타링크를 차단한다.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타링크에 대해서 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흐름을 보면 트럼프와 젤렌스키는 광물 협정을 다시 체결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봐야죠. 다만 여기에는 지금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가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에 뺄 수도 있다. 뺄까요? 어떨까요? 빼게 되면 뭐 방법은 없을까요? 유럽에는 기대주 유텔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텔셋에 대해서 우리 정우 캐스터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유텔셋은 이 프랑스의 위성통신사인데요. 네.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의 위성통신 서비스 대체를 논의 중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유텔셋은 스타링크에 버금가는 전 세계 선두권의 위성통신 사업자인데요. 이 유럽 대륙 전체와 중동, 아프리카, 인도는 물론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의 주요 지역도 사업권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수천 개의 터미널을 구축했는데요. 아직까지 이 터미널이 네트워크에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또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터미널 규모인 4만 개 규모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자, 좋아요. 그 유텔셋은 지금 설치는 되어 있고 한데 이제 스타링크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려면 시간이 수개월 걸릴 수 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어떤 협상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결국에는 트럼프 입맛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크게 형성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이게 관점이죠. 예전에는 범양건영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범양건영이 최근에 그 지분 투자했던 데가 건설이 잘 안 돼가지고 약간 된소리를 맞았죠. 그래서 다른 모듈러 주택, 그 SOIS 주택이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먹거리인데 우리만 뛰어들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마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뛰어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점유율이 높은 그런 건설 기계 있죠. 이런 종목들이 튀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은 HD 인프라코어, 현대 인프라코어나 또는 HD 현대 건설기계나 또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 건 뭐예요? 농업 부분이란 말이에요. 전후 이후에 우리가 농업도 잘 발전을 시켰고 또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그 지원을 많이 해줬다는 뭐 아주 큰 숫자는 아니지만 몇 억씩 지원해줘서 신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 관련주들 대동기어나 대동 그리고 TYM 이런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올라갈까요? 다음 주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뭘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전진건설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전진건설로봇은 트리케 지진 때 500억의 어떤 수주 잔고가 있단 말이에요.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멘텀으로 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세는 누구냐? 이정우, 바이오, 우크라이나 재건주, 정책 테마주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자료를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은 대부분은 돈을 좀
벌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전 매매 꿀팁, 실전 매매 기법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경제TV가 전체적으로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10배가가 뭐 10배, 10루타를 칠 종목을 발굴하고 또 매일매일 이슈가 재료를 먹은 종목으로 안타 한 방을 칠 수 있는 그런 기법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구하면 또 누가 최고입니까? 바람의 아들 이정우 선수. 그래서 이정우 선수를 이 자리에 모시려고 했는데 이제 시즌 개막이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바람의 손녀 이정우 캐스터를 같이 모셔가지고 좋은 기법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도와서 기법 강의를 해주실 텐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주식 초보인데요, 아직. 그래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주식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약속했어요? 네, 약속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우 캐스터가 어쨌든 서울대 출신의 아주 브레인인데 그런데 주식에는 약간 이제 초보 투자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정우 캐스터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배우셔가지고 주식이 어렵지 않아요. 주식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걸 잘 한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그래도 뭐 구구절절한 이야기보다는 바로 실전에서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쵸? 그렇죠. 정우 캐스터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좀 껌 좀 씹었어요? 저는 겁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하고 또 항상 반장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눈빛은 살아있는데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정우 캐스터가 처음에 왔을 때 소녀가 한 분 오셨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약간 브레인이에요. 또 서울대 3대 얼짱인데 김태희, 이한이, 그다음 아유. 이정우 이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튼 처음에 좀 그랬는데 일단 눈빛이 살아 있어서 주식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과 같이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약간 좀 겁이 많은 우리 정우 캐스터도 뭐랄까 정당방위 차원에서 뭔가 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호신술이 필요할 거란 이야기죠.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바로 호신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법 강의를 바로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오늘 배우실 기법 강의는 바로 텀파고입니다. 텀파고가 뭐냐? 자, 제가 텀파고 기법을 만든 이유는 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그랬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로 사마띠로 아니할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화장실에서 한글을 창제했었죠. 자, 주식 투자는 분명히 방법이 있죠. 세종대왕도 보면 이 글을 알면 정말로 삶에 용이할 텐데 이걸 모르네. 근데 어렵단 말이죠. 일반 평민들이 배우기에는. 그래서 저도 뭐 1만 시간의 법칙 있죠. 저는 수십만 시간의 법칙을 투여해가지고 밥 먹고 이것만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기법이 많이 존재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이 우리 정우 캐스터나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나 주식으로 좀 편하게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기법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는데 이것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꼭 성공 투자를 하시도록 제가 좋은 기법 강의를 하는데 바로 실전에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이 텀파고가 뭐냐면 하락하던 주가가 운동 에너지가 소실되면 변곡점이 옵니다. 이때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하락을 멈추고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하자는 거죠. 괜히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괜히 먼저 저점 매수로 나서다가 계속 당하고 있죠. 그거보다는 빅머니가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하고 하자. 그래서 텀파고는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량은 안 봅니다. 심플하게 이평선과 주가만 봅니다. 그리고 빅머니가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하고 하고 그 이유는 뭐냐?
시세는 큰 돈이 만드는 거죠. 우리는 편성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사실은 저보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실전에서 잘 못 봤어요. 제가 최고입니다. 대신 저보다 최고인 사람이 있죠. 빅머니죠. 우리는 빅머니가 만들어준 밥상에다 숟가락을 하나 더 넣는 거지 우리가 시세를 조정하거나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턴파고의 기본 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턴은 뭐냐? 이거죠. 턴. 이렇게 합니까? 네. 턴. 주가가 하락의 운동 에너지가 멈추고 횡보가 나올 때 우리는 이걸 턴이라고 턴 이렇게 하락이 멈추고 돌아설 때 그때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는 집중을 해야죠. 그 다음날 매수하는 거죠. 심플하죠.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관심,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매수. 아주 심플한 로직입니다. 자, 그러면 요 5일선이 하락을 계속 하다가 하락의 운동 에너지가 소실되면서 멈췄어. 약간 돌아서면 그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주가가 5일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 끝. 아주 쉽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단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윙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투자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투자자들의 손을 묶고 놓으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 정우 캐스터는 단기 성향이 강해요, 장기 성향이 강해요? 저는 장기 쪽이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바로 매수해갖고 돈 벌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안정 추구형이거든요. 좋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1선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적어도 61선으로 기준으로 하든가. 근데 투자자들 보면 바로 오늘 내고 싶어. 오늘 또 내고 내일도 수익을 내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수를 해서 바로 움직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단기 성향이 강한 분은 5일선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일주. 그리고 스윙 투자자는 한 달 20선, 중기 투자자는 60선, 장기는 120선. 우리 사주팔자 아시죠? 혹시 정우캐스터는 그 사주 보고 전 보고 이런 거 좋아해요? 뭐 앞두고 여기 오기 전에 사주 봤어요? 사실 그런 거 들으면은 되게 잘 믿는 편인데 그렇게 자주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긴 갔구나. 한 번 가봤어요. 좋습니다. 우리 정우캐스터도 한 번은 갔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걸 믿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여성분들이나 사업가분들이 많이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뭘로 형성이 돼? 사주라는 건 뭐죠? 연, 월, 일, 시. 요거 이제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기둥을 보듯이 주식에서도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5, 20, 60, 120만 보자. 나는 단기라면 5, 스윙이라면 20, 중기라면 60, 장기라면 120. 여기서 이거 돌발 질문 한번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5턴 파고를 배웠잖아요. 네. 내가 스윙 투자자라면 몇 턴 파고를 보면 좋을까요? 스윙. 아하. 자, 지금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네. 20턴. 그렇죠. 20턴 파고로 네. 보면 되겠죠. 우리 정우캐스터는 장기 투자자면 몇 턴 파고로 보면 될까요? 120턴. 그렇죠. 쉽죠. 네, 어렵지가 않죠. 자, 하락하던 주가가 돌아서면 관심. 그다음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매수. 이런 로직으로 가면 아주 쉽다는 거죠. 실전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자,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관심.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럼 그 다음날 매수하면 땡. 이 로직이죠. 자, 몇 개 더 봐보죠. 자,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관심,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매수하면 바로 급등이 나오는 이런 로직으로 가죠. 이건 조금 더 쉽죠. 자, 하락하던 주가가 턴합니다. 턴하면 관심, 그 다음 이평선이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매수. 이렇게 하면 주가는 추세를 타고 쭉 올라가죠. 단기 투자자는 5턴 파고, 스윙 투자자는 20턴 파고, 중기 투자자는 60턴 파고, 장기 투자자는 120턴 파고. 자, 그러면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보자고요. 자,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은 5턴 파고 관심, 그 다음에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날 매수. 그러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제 5턴 파고를 한번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턴이 나오고 여기서도 턴이 나왔죠. 그러나 보면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있죠. 자, 하락을 할 때는 이 턴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일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 이해되셨죠? 턴이 나오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는 건 정상적일 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처음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이렇게 기울어진, 좌쪽으로 기울어진, 그리고 우측으로 지금 기울어진 턴파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요거 했죠. 자, 여기서 올라갔다 약간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니까 관심, 이평선을 돌파하니까 집중, 그 다음날 매수. 근데 자, 최근처럼 미증시가 하락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보다는 그 다음날 아침에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또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오리엔탈 전공 몇 번 해드렸고, 또 최근에 보면 대동교도 좋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일단은 관심을 갖죠.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날 매수. 그 다음 날 시장의 흐름이 폭락이 나오면 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시해 드려가지고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대동교도 마찬가지고 PIE도 보면 여기서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서 돌파가 나왔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도 되지만 이 분차트를 한번 볼게요.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면 이 파란 굵은 선이 20선이란 말이에요. 20선 턴파고가 나왔죠. 그리고 5선도 이렇게 턴파고가 나왔죠. 20턴과 5턴이 같이 형성이 되면 어떨까요? 강하게 치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요걸 예상을 하고 요날 아침에 저점에 제시해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한 30%못 가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5턴 파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다면 재밌는 매매가 되죠. 요건 이제 몇 턴 파고가 나오죠? 파란 굵은 선은 20턴, 그러니까 20턴 파고. 스윙 투자자들에는 좋음이 좋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턴 파고가 하나만 형성이 되는 게 좋을까요? 두세 개 중첩이 되는 게 좋을까요? 중첩이 되는 게 좋겠죠. 모든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5턴 파고는 기본으로 나왔고, 중기 스윙 투자자도 좋아하는 20턴 파고도 나왔고, 중기 투자하는 60턴 파고도 나왔고, 이정훈 캐스터가 좋아하는 120턴 파고도 나왔고, 모든 턴 파고가 다 수렴이 돼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저에게는 전매 특허가 있습니다. 뭐 아버지 저 슈퍼에서 담배 팔아? 그건 아니고요. 전매 특허는 그 사람만 특별하게 해주는 게 전매 특허잖아요. 특허를. 자,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턴 파고가 그 20, 60, 120 5선 턴 파고까지 동시에 나올 때 그때 강한 추세가 형성이 된다. 일단 자, 이정훈 캐스터 생각하시죠? 이정훈 캐스터가 좋아하는 120턴 파고 나왔죠. 또 중기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60턴 파고는 이미 나와 있죠. 그 상태에서 이 녹색선이 60선이죠. 20턴 파고가 바닥에서 시작할 때는 이런 턴 파고지만 상승 중일 때는 이렇게 약간 우상향으로 턴 파고가 나온다 했죠. 아무튼 20턴 파고가 나왔고 5턴 파고도 나왔죠. 자, 이평선을 돌파합니다. 하루 눌림목을 줘요. 그 다음에 있다가 급등이 나오죠. 제가 액심냉각 라면 먹는 거 이야기 해드렸죠. 그거 하면서 했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하, 이런 테크니컬적인 측면에서 통달을 하게 되면 턴 파고만 알아도 재료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되면 단기로 한 70% 이렇게는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할까요? 매도가 쉬워요? 매수가 쉬워요? 우리 정 캐스터. 매도가 쉬워요? 매수가 쉬워요? 매수가 좀 더 쉽고 매도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매도의 기술도 하나 알려드립니다. 내친 김에. 매도는 턴파고로 보면 돼요. 근데 턴파고가 하락하던 주가가 턴해서 주가가 돌파하고 그 다음날 매수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상승하던 이평선이 약간 턴할 때, 그때 이평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하고 그 다음에 매도하는 거. 똑같은 기조로.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이런 턴파고가 나오고 그 다음 매도할 때는 거꾸로 된 이런 왕관 모양의 모자 모양의 턴파고가 거꾸로 나오면 매도다. 그러면 나는 단기 투자자다. 그러면 1번, 2번 중에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까요? 이게 5선이고 이게 20선입니다.
단기 매도는 1번, 2번. 1, 2. 자신 있게 해요. 5턴 파고 오니까 이게 5선이니까 단기니까 네. 1번이 맞죠? 그렇죠. 처음에 찍은 거 그대로 가야지. 네. 아,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매도를 했죠. 이게 바로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번 주에는 뭐 한농화성이나 NH벅스까지도 해드렸는데 NH벅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면 언제 파냐? 주가는 들어올린다는 것은 일단 팔기 위해서 들어올린다고 보면 되고 우리는 턴 파고만 보면 된다. 5턴 파고. 5턴이 나오면 여기서 매도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때 차익 실현 문자를 이제 보내드렸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것든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두 가지만 해보죠. 자, 수익 투자자가 이 5턴 파고가 나올 때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보면 하락하던 5선이 돌아섰다. 그럼 이평선을 돌파했다. 눌림목을 주면 그 다음날 매수다.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다. 이런 자리에서 사면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떠 있는 종목들이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단 60선 추세가 살아있는 것만 하자고요. 60선 추세가 무너진 것은 하지 말고 60선 턴 파고가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 아주 좋은 거죠. 20선, 생명선인데 20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5턴 파고가 나온다? 그러면 클로봇이 강하게 하죠. 자,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고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하고 그 다음날 매수하면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오는 거. 어느 자리에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대신 5턴 파고를 쓸 때는 20선과 60선이 살아있을 때 PHI도 보면 여기서 20턴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5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추세가 올라가죠. 그래서 턴 파고 하락하던 주가가 턴하면 관심,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매수. 자, 여기 보면 61선 턴 파고가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올라가죠. 이 현대로템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바닥에서도 60턴도 나오고 5턴도 나오면서 추세 상승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턴 파고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정우 캐스터가 장기 투자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120턴 파고가 나오잖아요. 네. 월봉상에서 이렇게 120턴 파고가 나오니까 120선이 돌아서고 주가가 120선을 돌파하고 어느 자리에서나 매수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죠. 턴 파고를 제대로 배웠으니까 어때요? 오늘 싸움의 기술 하나 배웠는데 누구라도 제압할 수 있겠어요? 네, 좀 한층 마음이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어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인을 시켜드리자고요. 항상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구구단 외웁니다. 우리가 복잡한 계산 문제도 구구단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 해결이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구구단입니까? 또 요즘에는 뭐죠?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거 구구단이 아니라 뭐 18단인가 그런 것도 배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 기본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라. 그래서 주가가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를 먼저 정합니다. 단기 투자자인가 수익 투자자인가. 단기는 5선 기준으로 하면 되고 수익 투자자는 20, 중기 투자자는 60, 장기 투자자는 120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턴 파고는 뭐냐? 하락하던 주가가 턴. 그러면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하면 집중.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하는 전략. 이게 바로 턴 파고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하면 맨날 또 송 대표는 뭐 하는 소리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정우 캐스터가 한번 제가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우리 암기하기 쉽게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해보시죠. 제가 턴 하면은 뭐죠? 정우 캐스터가 파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파요. 네, 알겠습니다. 파. 그래서 하락하던 주가가 턴. 파. 그다음 주가가 5일선을 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기억이 안 남죠. 그래서 네네. 그 아이고. 최불암 선생님 아시잖아요. 네. 최불암 선생님이 할 때 보면 파 이렇게 한번 망가져 주시면 예쁜 이정우 캐스터가 저렇게 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연세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액션 하면 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액션.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새롭게 그 국고채를 개편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좋은 기술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투자 스타일을 정하라. 그리고 나서 내 어떤 스타일에 맞게 이평선, 내가 좋아하는 이평선이 턴하면 관심, 그리고 이평선이 주가를 돌파하면 집중하고 그 다음날 매수하자.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